전산후지음 통증행병. TMS와 유사한 증상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TMS처럼 억압된 감정에 대한 외피책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신체 질환이 있다. 흔히 발생하는 질환들을 열거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궤양, 천식, 말머짐, 건선, 틈새 탈장, 전립선염, 여드름 발진, 경련성 결장, 긴장성 두통, 어지럼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편두통, 이명, 건초열, 습진, 빈뇨. 물론 이들 증상이 모두 심리적인 이유에서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의의 검사와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체적인 증상들은 모두 정신적인 억압을 돕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의사가 이들 질병을 순전히 신체적인 것으로 진단할수록 방어 기제의 작동을 더 도와주게 되어 통증, 궤양, 두통 등이 지속된다.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한 이들 증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억압된 감정에 대한 신체의 방어 기제는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방어 기제가 그만큼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방어 기제는 신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궤양을 치료하는 굉장한 약이 발견되면 마음은 즉각 위궤양이 아닌 다른 신체 질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40대 중반의 남성은 10년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해 오다가 수술을 받은 후에 통증이 사라졌다. 그런데 수술 후에 몇 달이 지나자 위궤양으로 고생하더니 거의 2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여러 차례 약을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다. 마침내 위궤양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 목과 어깨 통증은 거의 2년간 지속이 되었고 마침내 나를 찾아왔다. 허리 수술이나 위궤양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단지 플라시보 효과를 내어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이동시킨 것에 불과했다. 위궤양 이야기. 위궤양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난 30년 동안에 위궤양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효과적인 치료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칼럼 리스틴 러셀 베이커가 1981년 8월 16일자 뉴욕타임즈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 이에 대해 더 훌륭한 설명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그 많던 위궤양은 다 어디로 갔나? 라는 글에서 위궤양 환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면서 그것은 의사가 환자 모두 위궤양의 원인이 긴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위궤양은 더 이상 긴장을 숨기는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목, 어깨, 허리 통증이 근래에 더욱 흔해진 것도 베이커의 이런 설명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새로운 통증 부위가 긴장을 숨기는 데 있어 위장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일까? 몸과 마음, 억압된 감정에 대한 방어를 위해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신체의 어떤 기관이나 계통도 될 수 있다. 건초열이나 잦은 호흡기, 비뇨 생식기의 감염처럼 면역 계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비뇨기과 의사는 전립선염 환자 중에 90% 이상이 긴장 때문이라고 했다. 긴장 때문에 침이 나오는 도관이 수축되어 입이 자주 마르는 증세로 고생하는 환자도 있다.
후두염도 정서적인 원인 때문에 올 수 있다. 안과 의사들은 긴장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다만 이 모든 증상들은 신체 구조상의 문제나 감염, 정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해두고 싶다.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는 7장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순전히 신체적인 질병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정신 생리적인 증상의 진단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분명하지 않으니 신경성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의사라면 이제 종양이나 암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으니 확신을 갖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증상은 감정으로부터 연유된 신체적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질환을 정신 생리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마치 순전히 신체적인 질병을 다루듯이 대증적인 치료만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공포심이 TMS에 미치는 영향. TMS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통증의 크기를 측정해도 되지만 신체 움직임의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즉, 환자가 두려워하거나 할 수 없는 동작을 알아보면 된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통증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포심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공포심 때문에 신체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서 통증보다 더 효과적이다. 갑작스러운 통증은 며칠 지나면 사라지지만 다시 통증이 생길지 모른다는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 자, 지리산. 요즘 이 생수들이 정부에서 뭐 불소를 첨가하라고 한다고 너무 성실하게 불소를 첨가하는데 삼다수는 뭐 불소가 없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볼 때 공포심에 신체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서 통증보다 더 효과적이다. 갑작스러운 통증은 며칠 지나면 사라지지만 다시 통증이 생길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신체 활동에 심각한 재앙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방어 기제는 계속 작동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런 공포심이다. 단지 통증만 문제될 뿐 신체 활동에는 전혀 지장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신체 활동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걱정과 우울을 늪에서 계속 헤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신체 활동에 대해 신체 활동 공포증을 갖게 된다. 또한 통증의 얽매여 있는 정도로 TMS를 판단할 수 있다. 삶이 완전히 통증에 좌지우지되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통증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한 젊은 여성은 통증이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그녀는 감정적인 부분을 더 두려워했고 통증으로 인해서 그 감정적인 부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증에 얽매여 있는 정도를 보면은 환자의 마음속에 분노나 불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어렸을 때 입었던 심리적인 상처가 현재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어릴 적 학대를 당했다면 내면에 쌓인 분노와 불안도 크다.
특히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면 더욱 심각하다. TMS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할 때 내가 맨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이들의 내면에 쌓인 엄청난 분노와 불안이다. 문제가 되는 신체 증상은 끔찍하고 두려운 내면의 깊은 감정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나는 환자들 마음속에 엄청난 양의 분노가 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환자들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다. 골문 감정들과 접촉하게 되면 거의 공황 상태가 되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렇듯 심한 정신적인 상처가 있는 환자들은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정신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95%에 이르는 대부분의 TMS 환자들은 불안할 정도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져도 격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분노와 불안에 직면하여 마음이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그만큼 쉽게 해제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현상들은 단지 억압된 감정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통증이라는 신체 증상을 통해서 나쁜 감정들을 회피하는 메커니즘이 생긴 것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공포심은 파급력이 대단해서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그 어느 것도 신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내가 아는 환자는 의사로부터 대행성 요추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거의 쇼크 상태로 병원문을 나섰다. 그녀는 병원을 방문한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 20대의 건장한 축구선수는 어느 날 이를 닦다가 허리에 경미한 통증을 느껴서 의사를 찾았다. X선을 촬영한 결과 허리 척추뼈에 정렬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진단을 받은 후부터 통증은 더욱 악화되었다. 통증이 계속되자 청년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CT를 촬영했다. 디스크 탈정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더 이상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척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절망에 빠졌다. 처음에는 경미한 통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 영원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동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다행히도 그는 TMS였다. 그는 치료 프로그램을 잘 따라왔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요통과 관련된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주위 환경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허리는 매우 연약하고 정교한 구조이며 쉽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허리와 관련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은 너무나도 많다. 몸을 굽히지 말라,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라, 물건을 들 경우에 허리를 고쳐 세우고 들으라, 부드러운 쿠션이 있는 의자나 침대에는 앉거나 눕지 말라, 자유형이나 편형을 하지 말라, 하이힐을 신지 말라, 허리를 뒤로 젖히지 말라, 이런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자라, 격렬한 운동을 피하라 등 무수히 많은 주의사항이 따라다닌다. TMS 치료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완치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면 이들 주의사항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통증을 지속시키고 환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만들 뿐 치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증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한 번이라도 심각한 허리 통증을 겪어본 사람은 또 그런 통증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두려움은 불안의 정도를 높여서 조만간 또 한 번 통증의 경험을 하게 된다. 부모, 배우자, 직원, 주부 그리고 삶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여러 역할들을 훌륭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과 분노의 지수는 높아질 수가 있다. 극장이나 콘서트, 레스토랑에도 갈 수 없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영업자라면 고통은 배로 커진다. 슬픈 현실이지만 통증 환자는 마치 통증을 지속시키는 전염성 공포심에 사로잡힌 죄수와 같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그 반대다. TMS는 스트레스를 너무 잘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다. 억압된 감정이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TMS가 생기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한 사업가의 예를 들어보라. 그는 가족이나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거절은 그에게서 패배와 같은 의미였다. 언제나 그들의 요청을 성실히 들어주는 것만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자신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뛰어난 스트레스 처리자였다. 따라서 TMS에 걸리기 쉬운 유형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서 TMS에 걸리는 성격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타인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성취 욕구, 경쟁 욕구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TMS 진단을 거부하는 사람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TMS 진단을 거부한다. TMS는 정신적이고 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을 생각할 때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주 경미한 것이며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정신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편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신 이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치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과 마찬가지의 거부감을 보인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편견을 많이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신 이상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색안경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정신치료를 받은 경력은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TMS 진단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동선수는 언제나 강인한 불굴의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명한 운동선수 중의 내 진찰을 받아보려는 근거를 받았지만 결국 오지 않았던 이들도 몇 명이 있다. 이런 편견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은 신체적인 질병은 기꺼이 치료하지만 정서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하면 불편해진다. 대개 약을 처방해주고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다.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약물 위주로 치료하려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내가 통증에 대해서 TMS라는 설명을 제기했을 때 이 개념을 거부한 정신과 의사들도 매우 많았다. 한편 신체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이런 편견에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정신치료는 의료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지만 정교한 신체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장기 이식에는 수천 달러가 배당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적 치료에는 지원이 거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마음이 정신적 나약함을 회피하는 전략을 택한 것은 당연한 듯하다.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신체의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환자 한 명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려움보다는 통증을 비롯한 신체 증상에 대해 더 동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차라리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떳떳한 것이다. 이것이 불쾌한 정서 현상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증상보다는 육체적인 증상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TMS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지구상에 TMS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다. 다시 TMS를 다시 생각하기는 TMS란 긴장, 근육통, 긴장하니까 근육이 눌리겠죠. 그래서 이런 증후군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증상이다. 근육의 어떤 순환이 막히는 어떤 그래서 눌림이라 등등
증후군이다. 그래서 텐션 마이오사이티스 신드롬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요. 이 존 산호는 통증을 이기는 마음, 힘, 마인드 오브 백 페인, 고통을 넘어서 그 마음을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인데, TMS 통증 치료 혁명이다. TMS 통증 유발자 마음 이런 책을 많이 썼고, 이 옮겨니도 보니까 그 명상, 몸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뭐 울트라 마인드 이런 데 대한 공부를 하셨네요. 책을 쓰시고. 자, 전 세계적인가? 1988년에 있었던 의학 학술대회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 거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유럽이나 아시아 사람들의 발생률은 미국, 캐나다와 거의 비슷했다. 그는 그 이유를 문화적인 차이로 돌렸는데, 아프리카인들은 우리처럼 걱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설명이다. TMS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처음 TMS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때까지 아무도 TMS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의학 논문을 뒤져본 결과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1946년 회에서 모건 사전트 공군 소령이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다수의 군사들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다. 군의관인 사전트 소령은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모 집단 군사들 중에서 96%는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증상을 자세히 묘사했다. 군사들의 증상은 TMS와 일치했다. 사전트 소령의 논문이 의학 잡지에 실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분위기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음을 의미한다. 지금 같으면 그 논문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수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정리를 하면, 좋아요. 당신이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하겠어요. 이제 왜 통증이 생기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도대체 내 성격을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90세의 노모를 돌봐야 하는 것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또 이런 분노와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지만 대자연의 섭리는 우리에게 매우 호의적이어서 대부분의 TMS 환자는 자신의 성격을 바꿔야 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치료를 위해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전체의 5%에 비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TMS가 무엇인지 알고 허리, 어깨 등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상태가 호전된다. 너무 간단해 보이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